네, 이제 앞으로 약 3시간 후면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의원 36년, 부통령을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정치인인데요.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바이든이 어떤 시대를 열어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봉영식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미국에서 곧이어 열릴 취임식 준비가 한창인데 글쎄요, 올해는 기존의 취임식 때와는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가 얼마나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1월 20일에는 이제 군중들이 자유롭게 그 워싱턴 기념비부터 의사당까지 모여서 그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또 대통령 당선인이 차에서 내려서 이제 군중들과 이제 손을 흔들고 악수도 하면서 이제 참석하는 그런 것이 전통이었는데 이런 것은 지금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1월 6일 날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에서 주 방위군을 약 2만 5천 명 동원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대통령 취임식을 성대하게 축제 분위기에서 거행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도 아직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 안전 위주로 취임식을 진행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 박사님은 사실 이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도 굉장히 여러 번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난히 예전과는 다른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신가요? 좀 그 씁쓸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미국 정치에서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자신이 지지하던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승리했지만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중요하다 해서 굉장히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줬죠.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 갔더니 전통에 따라서 이젠 전직 오바마 대통령이 나한테 굉장히 따뜻한 내용의 편지를 책상에 남겨놓았다. 그것도 전통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남기질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덕담을 이제 나누는 것도 이제 아름다운 전통이죠. 취임식이 시작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둘이만 만나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격이 없이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어떤 뭐 티타임을 갖죠. 그렇죠. 그 티타임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결국에 미국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제 북핵 문제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티타임도 없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는 선거에 승복을 못한다. 이것은 조작된 선거였지만 하지만 내가 큰 미국을 위해서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해서 백악관을 떠난다. 이렇지만 이제 씁쓸한 뒷맛은 계속 남기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원래는 관례대로 한다면은 마지막 임기 며칠을 남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실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를 이렇게 사용하게 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 거부했다고 해요. 자신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플로리다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사회가 얼마나 극도로 분열되었는가를 이 취임식까지 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잠시 후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하게 될 첫 연설의 주제가 통합과 단합입니다. 통합과 단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심각한 미국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도전이고 미국 사회가 분열됐다는 것은 사실 이번에 대선의 그 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66.7%이니까요. 미국 유권자의 3명 중에 2명은 투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심판론을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제기했는데 그 나온 결과는 이제 트럼프 이제 4년에 대한 심판보다는 완전히 미국 사회가 양분되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죠. 조 바이든 당선인이 8천만 표 이상을 득표해서 사상 역대 최다 득표를 한 기록도 있지만
거기에 또 트럼프 현직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예, 예. 7,400만 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4년 동안에 많은 실정을 했다. 그리고 미국 사회를 굉장히 폭력과 분열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슨 정보가 있든지 무슨 사실이 있든지 간에 상관 안 하고 나는 내가 선호하는 지지자를에게 투표하겠다 이런 투표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바이든 예. 행정부로서는 결국에 가서는 반쪽의 지지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머지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통합과 치유가 화두로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에 있는가를 잘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성들을 쭉 해 나갈 것이고 그 시작점에서 연설에서도 이 통합을 강조할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ABT라고 해서 Anything but Trump라고 해서 트럼프 지우기를 할 것이다 하면서 이미 행정 예고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행보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ABO라고 해야 될까요? 그 All but Anything but Obama 식으로 취임 그 일주일 만에 그 대통령 행정명령을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얘기했죠. 북미 자유협정, 나프타라 그러죠. 예, 예. 재협상 선언을 했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고 그랬죠. 또 1월 27일에 이슬람 7개 나라 난민 입국 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서명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이제 급박하게 트럼프도 오바마 지우기에 나섰는데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빠른 속도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일 초점이 맞춰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난민 입국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대한 것을 변화시키는 조치를 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백신 이제 보급의 그 속도를 내야 되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이제 행정명령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바이든 당선인이 그 재난지원금 그것에 대해서 의회 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미국 구조 플랜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이제 의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일 수 있는지 예, 예.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 사태 극복 없이는 미국 사회의 통합과 치유도 불가능하다. 코로나 사태 극복이 있어야지 경제 회복이 있을 것이고 경제 회복이 있어야지 이 고통받는 중산층의 회복이 있고 그래야지 미국 사회가 분열을 넘어서서 이제 통합과 화해로 갈 수 있다 이런 보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 우리나라 돈으로 2,100조 원이라 그러죠.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첫 과제입니다. 예. 자, 임기를 마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좀 짤막하게 짚어보면 마지막 날에 측근 등을 포함해서 143명을 사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더기 사면의 배경은 이건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면권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뜨겁게 다뤄올렸지 예.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사면으로 가장 그 뉴스에 회자되었던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인이 사면한 사람의 3분의 1을 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했어요. 1월 20일 2001년에 했는데 자기 동생까지 그때 포함을 했었거든요. 로저 클린턴 그 코카인 소지와 이제 마약 거래 혐의로 이제 그 연방법 위반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사면했고 그리고 대통령마다 그 사면 숫자가 다 다양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을 재임했는데 450건을 했고 네.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은 8년 역시 재임했는데 393명.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 4년 동안 534명.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제 75명만 해서 좀 차이를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지지자 또 가족을 포함해서 무더기 사면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게이트에 연루가 됐었으니까요. 예, 근데 예. 흥미로운 것은 그 스티븐 배넌 그 캠페인 그 지도했던 측근을 제외하고는 가족을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론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면을 가지고 조 바이든 당선인과 모종의 딜을 하려 그랬으나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면 카드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면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셀프 사면이라고 하죠. 이것이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면을 스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더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민사 소송이거든요. 개인 신문으로 맨하탄에서 사업한 문제라든지 자기의 어떤 부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 셀프 사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매력적인 그런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외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도 오늘 외교부 장관 교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내정이 되면서 한미 동맹의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한 인사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봉 박사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을 이제 정의용 실장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남은 임기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 모든 옵션을 다 취해보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한반도에 그 전쟁의 먹구름이 끼었던 2017년부터 평창 올림픽에 북한 초청을 포함한 2018년에 어떤 이런 화해 그리고 정상 외교의 시동에 주역을 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새로운 외교 사령탑에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실제로 굉장히 좀 미국통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그 메신저 역할을 한 거죠. 그 메시지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특사 자격으로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고 그 확인한 사실을 다시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었죠. 백악관 앞에서 정의용 실장이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대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은 클린턴 행정부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활약을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이제 외교 라인을 새로 바꾸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제가 짧게만 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국방장관 오늘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제 우리와 방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워낙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저희가 청신호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미 간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 지원 협상은 좀 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관측이 팽배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실무협상에서는 이제 서로 숫자를 교환하고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백악관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막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숫자에 합의한 상태에서 이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야기한 대로 실무 협상에서 마지막 부분만 처리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타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동맹 관계 강화거든요. 복구와 강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동아시아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협력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를 어서 빨리 정상화를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2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1시 15분 정도부터 이제 취임식 행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현장을
뉴스 특보를 통해서 생생하게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연합뉴스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